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독일의 통일된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역사적인 재앙으로서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 사건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흡수통일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흡수통일 같은 거는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역사의식이 부족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 사건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재앙입니다. 백두산이 활화산이 돼서 용암을 분출하고 화산재를 성층권까지 높이 올리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은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내가 관심 두고 안 두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독일의 그 흡수통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역사적인 현상, 재앙처럼 역사적인 재앙으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림은 통일 독일의 영토입니다. 통일된 독일의 영토, 거기에 도이칠란드라고 쓰여 있고 그 노란색 깔로 표시된 지역이 오늘날 통일된 독일의 영토입니다. 그 오른쪽에 폴란드의 그 영토로 표시된 폼메른과 슐레지엔, 이것이 원래 독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북쪽 서쪽에 오스트프로이센이라고 하는데 그 프러시아의 동쪽입니다. 동프러시아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한 3분의 2는 폴란드에게 넘어갔고 거기에 이양됐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프러시아의 한 3분의 1은 러시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독일의 통일된 그 전제 조건이 영토를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에다가 상당히 넓은 그 독일의 지역을 이양했고 또 러시아에게도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스마르크가 그 통일했던 독일 영토 그거의 약 30% 정도가 폴란드와 러시아에게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영원히 독일 역사에서 잃어버려진 땅이죠. 독일 영토로서는 그건 얘기할 수 없는 폴란드의 땅이 되고 러시아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오늘날 독일 동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독일의 통일된 독일의 영토가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폴란드와 러시아가 합세해서 구동독의 영토를 그냥 다 차지할 뻔했습니다. 그러면 서독은 분단된 동서독이 됐을 때 서독 지역만이 독일이고 그 동독에 해당하는 구동독에 해당하는 지역은 완전히 폴란드와 러시아에게로 넘겨질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했던 원래 독일 영토의 한 30%를 그 폴란드와 러시아에게 내어주고 나머지 한 70%를 차지한 것이 오늘날 통일 독일의 영토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스트프로이센은 퀘닉스베르크라고 거기 임마누엘 칸트가 태어났고 거기서 살았고 또 퀘닉스베르크 대학에서 교수했고 이런 유서 깊은 장소가 있는 동프로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폼메른과 슐레지엔도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학문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예술이 융성했고 또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그런 참 아주 아쉬운 좋은 땅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지하자원도 풍부한 그런 것은 지금 폴란드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동서독이 통일됨과 동시에 좋은 과거의 독일의 영토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동서독이 통일되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서독이 나뉘어져 있었을 때는 그 연합군 그 제2차 대전 때 참전했던 연합군이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선 프랑스와 영국, 그 다음엔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거의 네 나라의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 데서 지금도 통일된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에게는 굉장한 우려하는 지역이고 독일이 강하게 발전하게 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동서독이 통일되는 무드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매년 한 150조 내지 200조의 예산이 투입돼서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통일이 되고 난 동서독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아주 후진국 수준으로 급강화했습니다. 그때 통일된 동서독의 10년은 아주 후진국 상태로 머물고 선진의 대열에 낄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근심했던 일입니다. 그때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유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몰트만. 그분은 외모는 동양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통일된 이후에 몰트만 교수의 강의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분은 신학 강의를 하지 않고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문제점, 우려하는 거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이나 그런 수준으로 하락되었다. 그랬을 때 몰트만 교수는 원래 아프리카의 미개한 저개발국은 앞으로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잠재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가난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 경제 수준이 추락해서 그런 후진국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분간의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면은 선진국의 대열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멘스라든가 뭐 무슨 티슨이라든가 그런 회사, 철강회사, 뭐 전자회사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라고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우스 코리아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고 나가는 상태, 휴가를 반납하고 공휴일도 일하고 또 24시간 밤에도 일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과거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경제 발전했을 때 모습대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게 되면은 동서독이 통일된 이 입장에서는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다. 그런 강의를 아주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독일 통일된 한 1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 독일 통일된 20년, 지금은 30년이 되어 옵니다. 20년 이후에는 아주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독일 통일된 지 30년이 되어 오는 오늘날 유럽에서는 독일이 최강대국입니다. 지금 못 사는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그런 나라를 경제 원조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것도 수천억 유로로 경제 원조를 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제력을 능가하고 또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되면은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매우 고무적인 우리나라의 분단된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 강대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제가 그때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됐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을 때 제가 독일 통일된 현장에 있었고 또 거기에 학술원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고 또 분단 국가에서 왔고 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된 독일의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지금도 인터넷 어디에 올라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은 분단된 독일에서는 동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는 나토 동맹이 있었고 동쪽에서는 바르샤바 동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 서로 긴장하고 그랬죠. 동서 이념 분쟁, 냉전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런 분쟁이 있는 속에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었다 했을 때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독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동독은 러시아와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동정도 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도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두 나라가 통일된다 할 때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냉담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원하고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럼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매년 150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지금 국가 예산이 300조에서 400조라는데 그 한 40% 내지 50% 되는 그러한 예산이 동서독에 통일된 통일기금으로서 1년간 그 지출했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짐을 지는데 주변의 강대국에서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과거에 분단되었을 때 지원받고 원조받았던 그것은 다 끝나고 분단된 두 나라가 통일되겠다고 할 때는 오직 자체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숙명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동서독에 통일된 그 모든 경제적인 여건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는 냉담했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동서독이 노력해서 통일하고 다시 유럽에서는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때는 저개발국의 경제 수준으로 전락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는 북쪽은 중국에서 도와주고 러시아에서 도와줄 겁니다. 또 몽고에서도 관심 두고 도와줄 겁니다. 또 남쪽에 남한은 대한민국이죠. 일본과 미국 이런 데서 도와줄 겁니다. 분단되어 있는 한은 관심도 있고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하겠다, 남북이 통일하겠다 그러한 노력이 보이면은 주변의 강대국들은 냉담하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은 중국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러시아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느냐. 일본은 뭐 대단히 경계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미국 역시 우리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주변의 강대국에서는 좋아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서독이 통일되는 경우에서 보았습니다. 또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그 통일 작업이 완수되려면은 과거에 비스마르크가 통일했던 독일 영토의 30%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주변의 이웃 나라인 폴란드와 러시아에게다가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이 통일된다고 할 때 이미 백두산은 반쪽은 중국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북한 쪽으로 면해 있는 그 경사면과 중국 쪽으로 면해 있는 경사면과 그래서 반쪽 백두산이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백두산입니다. 절반은 중국에다 내준 셈이 됐습니다. 또 나진 선봉이라고 두만강 근처에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러시아에게다가 내어줘야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느껴집니다. 우라지보스톡도 가깝고 러시아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가
또 그 다음에는 북한의 평안북도 북부 지역 수풍댐이 있는 장소 그런 데를 중국에서 차지하겠다 하지 않겠는가. 그럼 수풍댐을 중국에서 가져가면은 그건 막대한 전력을 내주는 겁니다. 또 두만강 지역에 두만강의 지역에 있는 중요한 그 지역을 러시아에게다가 내줘야 된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지역,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수력 발전 댐, 그 수풍호, 아주 굉장히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거와 백두산 전체를 중국에다가 내줘야 되고, 또 두만강과 낮은 선봉 이쪽은 또 러시아에게다 내주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동서독의 통일의 경우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반도의 그 경계지역이 두만강과 압록강입니다. 그 두만강과 압록강 남쪽은 전부 한반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만강과 압록강 그 젖줄에 해당하는 그 강 자체를 중국과 러시아에게다가 이양하는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크기가 좀 줄어들면서 남북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또 일본에서는 독도를 내놔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주고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겁니다. 비스마르크가 통일했던 독일 영토의 한 30%를 이웃에 접경한 나라에게다가 내어준 사건을 볼 때에 그렇게 해서 오늘날 통일 독일의 영토가 어떠한가 이것을 참고하면 우리 남북한의 통일에서도 한반도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38선 이북의 북한 전체를 중국이나 러시아에다가 내주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그 남쪽은 한반도다. 그런데 과거에는 만주의 광활한 지역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그 만주의 광활한 지역을 다 잃었죠, 우리가. 그런데도 지금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데서 통일이 되려면 지금의 그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의 그 영토가 줄어들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이제 다음 강의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변의 강대국과의 어떤 유대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독일의 경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